네, 이번에는 파트 두 번째 학자의 빈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가 홀란드를 볼 텐데, 홀란드는 저희가 앞에서도 직업 흥미 검사해서 굉장히 많은 유형을 보았다. 뭐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해봤자 이제 직업 흥미 검사의 6가지 종류,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나왔던 그 개인과 개인, 개인과 환경, 환경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일관성, 일치성, 계측성을 보았고, 저희가 이 또 다른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조금 비슷한 유형이라서, 정말 이 홀랜드에 이렇게 유형에 빠지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비슷한 문제를 뭐 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일관성 이런 문제를 다시 한 회차에서 또 물어보기에는 물어볼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유형은 아마 1회에서 그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홀랜드가 나온다라면 그 6가지를 쓰고 설명하시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져가시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변별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일관성. 자, 일관성 하면 일관적이다. 공통점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주시면서, 육각형 모델에서 어떤 쌍들은 다른 쌍들에 비해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변별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성격 유형은 어떤 유형과는 유사하고 어떤 유형과는 차별화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 있고 어떤 유형과는 굉장히 나랑 맞지도 않는 차별화. 마치 제가 사회형인데 현실형, 기계 도구 부분에서는 뚝딱뚝딱 거리는 것처럼 굉장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 변별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체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게 정체성은 목표, 재능, 흥미이고 환경에서 정체성은 일, 투명, 안정성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에게 뭔가 정체성이라고 하면 이 정체성은 누구나 가치관처럼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가지고 재능을 발휘해서 흥미있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쵸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 같고 환경은 자, 저희가 살아가면서 뭐 좋아서 일을 하겠냐마는 경제적인 수단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뭔가 그런 즐거움의 요소 그리고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일 그리고 투명하고 안정성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이게 안 돼서 문제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자, 홀란드의 육각형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저희들이 신출이 아니고서야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거의 다 보았고, 자, 저희는 이제 슈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슈퍼에서도 앞에서도 많이 보았지만, 슈퍼에서는 아직도 볼 것이 더 많이 남았다라는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슈퍼 앞과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앞차시를 먼저 갔다 오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린다. 그래서 슈퍼와 여러 가지 학자들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 학자 슈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에서는 저희가 직업 발달, 진로 발달, 경력 발달, 뭐라고 나오든지 간에 5단계를 설명하라 라고 했을 때 성탐 확률세다 라는 것은 이제는 누구든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제 25년 1회차에 이제 출제가 되었고 저도 신명나게 썼으나 뭔가 여기서 점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만큼 저는 이제 막 나이도 쓰고 별짓을 다 했다. 아는 지식, 없는 지식, 이제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아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뭔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통암기한 내용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나이, 뭐 성장기는 뭐 14세까지며 그다음에 여기 외운 것들
뭐 욕구나 환상이 지배적이나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시한다. 그래서 이 성장기 때는 내가 커서 대통령이 돼야지. 내가 커서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하지만 흥미와 능력을 알면서 내가 누구 밑에서 그냥 돈 받고 월급 따박따박 받고 일하는 게 낫겠구나 라고 하는 단계다. 자, 탐색기는 이제 뭔가 탐구, 저희가 이런 용어를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탐새끼, 이 새끼, 저 새끼 할 나이다. 그래서 24세까지다. 자, 학교 생활, 뭐 요가 활동, 시간제 파트타임 이런 일을 하면서 직업을 탐색을 하는 시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황립기는 자, 다행히도 얘는 44세까지인데 제가 지금 이 황립기로서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종사하며 삶의 터전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탐색기에 그쳐 있는 제 모습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구직 단념은 아니지만 뭔가 이 중간에 걸터져 있는 이 지금 중간 단계가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은근히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유직이 정해진 직업에 정착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직업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게 이때는 이제 가정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녀들도 있을 나이라서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이제 엄청 만족스러운 삶은 아닙니다만 비교적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그리고 이제 세태기 때는 저희가 이제 65세 이후 직업 전선에서 은퇴를 하면서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는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정년에 나이를 두고 이제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다, 뭐 120시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좀 나이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청춘인데 뭔가 몸이나 이런 것들이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가 아니니까 노화는 들어가는데 이렇게 은퇴를 하면서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옛날 같으면 뭐 연금을 받아서 이제 좀 안식년이라고 할까요? 좀 쉬어가는 의미였다면 이제는 뭔가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느낌이라 사실 조금 나이 먹는 게 두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황립기, 보통 여기 황립기 아니시면 유직이이신 학우님들이 이 수업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세태기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의 경력 개발 단계 중 성장기. 자, 성탐 확률세의 성장기 가장 첫 번째 단계였는데 여기 안에서의 3단계를 쓰라고 합니다. 자, 성장기는 환흥능이다. 그래서 환상을 가지고 있고 흥미, 능력을 아까 알아가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상기는 아동적 욕구가 지배적이며 직업에 대한 환상을 지닌다. 자,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남자아이들은 경찰관, 소방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그죠? 약간 차를 가지고 놀면서 이제 그런 환상을 가지고 또 우리 여자아이들은 이제 뭐 주사놀이 이런 거를 통해서 간호사, 약간 이런 것처럼 정말 그 장난감이나 이제 그냥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직업에 대한 환상을 지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흥미는 정말 말 그대로 흥미 기반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엄청 이것저것 시키잖아요. 뭐 여자아이는 뭐 피아노, 남자아이는 태권도, 요즘에는 뭐 남녀 이런 게 없지만 뭐 발레 뭐 이런 거 이것저것 가르치면서 나는 이렇게 발레복도 되게 이쁘고 하니까 나는 커서 발레리나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흥미 기반으로 또 직업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능력은 이제 조금 이제 안 거죠. 이제 학교 들어가고 이제 고학년이 될 때쯤 이제 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및 능력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능력 같은 것을 조금 고려하게 되는 나이다. 그래서 뭐 직업 체험 학교라든지 이제 어릴 때 이제 아동들을 그런 학부모? 학교에서는 데려가는지는 잘 모르겠고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데려가서 탐방 체험도 시켜주고 좀 직업관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기 때 이런 거를 좀 미리 체험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게 확실히 탐색을 하고 이제 뭔가 저희가 그 다음에 황이죠. 그래서 황립기 때는 좀 이제 그 나이 안에 확실히 제대로 된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부모님께서 이것저것 시키긴 했지만 제가 흥미를 참 잘 못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재밌고 뭐를 잘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래서 발레 이야기, 피아노 이야기 다 제 이야기였고요. 심지어 뭐 영어 뭐 진짜 안 해본 그런 게 없어요. 태권도는 안 배워봤고 이제 댄스 스포츠까지 했어요, 저는 심지어. 그래서 저는 정말 댄스를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커서 아이돌 가수가 되겠구나 했어요. 근데 현실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열심히 탐색을 해보면서 다음 문제로 씁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부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슈퍼에서 나올 것이 그렇게 많다더니 왜 몇 개 하지도 않고 슈퍼를 넘어가냐라고 했을 텐데,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슈퍼는 굉장히 많은 이론, 아직 문심자 현태이도 나오지도 않았고 문계원도 나오지도 않았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보지 않는 이유는 슈퍼는 너무나도 많은 이론을 냈기 때문에 이분은 한 회차에 문제가 2개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한 문제씩은 꼭 걸린다. 그리고 25년 1회차에서도 저희가 성탐 확률세 봤던 것처럼 안 나오면 깔끔하게 안 나오고, 물어보면 한 회차에 2개나 나오는 바로 그 학자가 슈퍼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그 표현된 흥미 해서 표조조다라는 것도 봤었고, 저희가 슈퍼를 너무 한 번에 가져가면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집중도도 떨어지고 다른 학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슈퍼에 지쳐서 슈퍼마켓을 가게 돼서 당 충전할 거리를 잔뜩 사오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바로 부처를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파트 세 번째에서는 저희가 상담 이론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도 이미 봤던 애들 또 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부처가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근데 뭐 이게 막 그렇게 소름 끼치게 좋은 문제인지 어쩐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빈출이더라고요. 특히나 이 21년에는 1회차와 3회차에 너무나도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출제위원님들 중에서 뭐 불자가 있으신지 그 부처님은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많이 나와서 뭐 인도 가는 탐전행이다라고 해서 이제 필기 때도 열심히 외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이 집단 직업 상담에 대해서 얘는 그렇게 사실 전 점수를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 탐색 단계만 해도 굉장히 이제 이 단계를 써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 물어봤던 출제여서 지금 계속 답안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릿고개로 추재강이 되는데, 어쨌든 탐전행이다라는 건 알고 저희가 이제 탐색도 깔끔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가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묻는 회차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어림잡아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점수를 이렇게 준다기보다는 일단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성탐 확률세도 굉장히 저희가 쉬워 보이지만 이 단계 5개를 이렇게 쓸 때 사실 굉장히 좀 글짓기가 요구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탐 확률세나 이 부처의 집단 상담을 굳이 이렇게 직업의 그 상담 문제로 굉장히 점수를 주는 문제가 몇 개 있잖아요. 홀랜드의 육각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일문공이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들은 점수를 주는 문제가 맞아요. 성격의 뭐 빅5 같은 거. 그렇지만 이제 이 친구들은 그렇게 점수를 주는 문제는 아니고, 정말 저희가 능력으로 치면 뭔가 일반 능력도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특수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능이 아니라 얘는 언어 능력까지 굉장히 요하는 문제로서 일단 여러분들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쓰셔야 된다. 그래서 반가운 문제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탐전행,
인도가는 탐전행인 건 알겠다. 그래서 탐색기냐 탐구냐라는 거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색동적오리 한복이다라고 해서 암기 팁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탐색 단계에서는 자기를 개방하고 나를 좀 드러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겠죠. 그리고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탐석 결과에 대한 피드백. 자, 그리고 불일치 간의 해결. 뭔가 이 부처님은 불일치의 해결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기의 지식과 직업 세계를 연결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불일치 해결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흥미와 적성에 대한 불일치를 이야기했더라면 전환 단계에서는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행동 단계에서는 자, 행동한다라는 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현이다. 그래서 항상 엔딩은 행동 단계 아니면 뭐 문제 해결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난단 말이죠. 뭐 평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엔딩은 항상 그냥 답이 비슷하게 정해져 있어요. 뭔가 미래적인 거, 예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것을 실현을 한다. 행동으로 실현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탐전행, 인도가는 탐전행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자, 이것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굉장히 이제 뒤에 해차에서는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서는 좀 종적을 감춘 문제로 얘를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안 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갑자기 19년도 문제가 쏟아지면서 얘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가져가셔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 학자 보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딘도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자, 보딘은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을 체계화하면서 직업 문제의 진단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아주 무슨 보딘의 그 위키 백과사전처럼 보딘을 너무나도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두셨습니다. 자, 보딘이 제시한 직업 문제의 심리 원인 5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묻는 거는 뭐냐면 보딘이 제시한 직업 문제의 심리적인 원인 5가지예요. 자, 심리적 문제. 이 보딘하고 윌리엄슨을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보딘이 정신 역동적으로 이제 체계화를 하면서 얼마나 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가 딱딱한 의자는 안 되고 뭔가 의자를 푹신푹신하면서 오래 앉아있는 이 소프트한 의자를 고르기에 여념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분이 계속 뭐 진단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체계화하고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 분입니까? 저는 이 보딘이라는 학자를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이 슈퍼만큼이나 바쁘게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직업 문제에 이렇게 몰두를 하니 심리적 원인을 자기가 직업 문제의 원인이 지금 자기 문제를 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딱딱한 의자를 소프트한 걸로 오래 장시간 앉아 있으려고 의자 정보 선택에 확신에 겨루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보딘 얘기 나오면 항상 저희 그 출국할 때, 수속 밟을 때, 볼딩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의자 정보 선택, 다른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저희가, 뭐, 물론 그 의자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그 간격과 아무래도 이제 VIP, 이제 퍼스트 클래스 타면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의자 정보, 우리 출국할 때 이제 수속을 밟고 딱 비행기에 들어갈 때 그 헤드 부분, 그쵸?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비행기라고 치면은, 물고기인지 비행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퍼스트 라인, 여기가 굉장히 이 커튼을 넘어서 이 등급이 나눠지는 이 의자부터가 뒤로 제껴지고 발바지가 됐다가, 이거 얼마나 진짜 부러워서 말이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의자 정보 선택에 확신에 겨뤄.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 아니고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 사람들이 기분 내서 이제 여기를 한번 끊어보자. 우리도 한번 사라사위야 여기 한번 앉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일단 VIP 라운지 즐길 때까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아, 돈을 괜히 허튼데 이런 데 많이 썼나? 그냥 이제 그걸로 그냥 맛있는 거 좀 먹고 이렇게 면세점 돌면서 조금 명품이나 이런 그런 걸 좀 그런 데 돈을 쓸 걸 그랬나? 하면서 진짜 여유 있는 사람 아니고 의자를 정보에 선택을 계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정말 막 그 비행기 예약할 때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돈 내고 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의자 정보 선택 확신의 결여인데 의존성 밀고 가던지 그 다음에 갈등이 온다. 얼마나 갈등이 오겠어요. 손 떨려서 어떻게 계산이나 하겠냐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의 결여. 그 다음에 선택의 부족. 정보 부족, 선택은 부족이다. 그 다음에 확신의 결여. 얘는 부족이고 얘는 결여다. 라고 해서 의자 정보 선택, 확신의 결여. 일단 이렇게 먼저 보실게요. 네, 보딘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딘의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자, 의자 정보 선택, 확신의 결여다. 저는 근데 이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의존성. 자신의 직업 문제의 결정을 중요한 타인에게 의존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그런 거는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마음이라면 가장 이제 걸리는 게 아이의 이제 하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이가 아플 때 그런 게 제일 걱정이 되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직업 문제를 결정을 이제 자신이 아니라 내 자아 실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중요한 타인 즉 아이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타인에게 의존을 하고 자아 갈등, 진로 선택 시 한 자아와 다른 자아의 갈등을 느낀다. 아우 내가 이 돈 몇 푼 벌자고 우리 그냥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약간 이런 또 엄마의 마음과 또 경제 상황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른 자아 간의 갈등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보의 부족. 직업 결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의식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식 결정이라기보다는 우리 의사 결정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깨알 무의식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별 희한한 말을 다 썼습니다. 자,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다. 자, 정보의 부족이니까 당연히 정보가 부족하겠죠. 자, 그런데 이 정보의 부족이라는 것은 차마 물어보기 껄끄러운 거, 특히 급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채용 공고에 뭐 이런 월급 같은 게 이렇게 딱 정확히 명확하게 써있지 않고 협의 후 뭐 결정 뭐 약간 이렇게 써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좀 급여를 뭔가 물어보기에는 너무 돈만 밝히는 것 같고 또 이제 야근의 여부 뭐 이런 것도 솔직히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그림자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 내가 뭔가 채용 공고로 봤을 때랑 면접에 봤을 때랑 뭔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이게 뭔가 정보가 끼름직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 그리고 특히 인센티브 같은 거 포함이 되어 있는 연봉인지 아닌지를 제가 인사 담당자 출신으로서 뭔가 여러분들께 그런 거 꼭 확인하고 다니셔야지 괜히 1개월 갔다가 그거 안 맞으면 그냥 시간 낭비니까 확실히 그냥 이미지고 뭐고 간에 저희가 어쨌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부족해서 절대 저희가 직업의 심리적인 원인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해요. 뭔가 문제가 좀 내가 너무 이렇게 밝히는 그쵸? 돈을 밝히고 뭔가 이렇게 소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근데 요즘 MZ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하게 뭐 솔직히 뭐 결혼 상황에 대해서 뭐 그쪽도 별 특이한 문제를 다 물어보시는데 그쵸? 그래서 저희도 떳떳하게 물어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선택의 불안은 진로 선택에 있어서 이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이거를 이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뭔가 서류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했지만 정말 여기가 맞을까? 그런 선택의 불안이 드는 거죠. 자, 그다음에 확신의 결여는 뭐냐면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문제가 없어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제가 너무 오래 쉬고 뭐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이런 것들이 눈에 밟히면서 그냥 이제 자신이 좀 없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막 그런 한 출근하기 한 이틀 전부터 이런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근로 이제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내가 진짜 여기가 맞나? 나보다 그 더 조건을 맞춰줄 회사들이 더 있지 않을까? 괜히 이제 이런 확신의 결여가 생긴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특히 뭐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이 확신의 결여, 이 부분에서 좀 특히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자녀나 이런 걱정은 아직은 없는데, 뭔가 정보의 부족으로 제가 성격상 또 정보가 부족하면 아예 거길 가지 않아요. 그리고 선택의 불안, 뭐 약간 이런 불안적인 요소가 좀 커서 그런 건데 사실 이렇게 뭐 적성이 맞고 너무 이제 좋은 회사라면 뭐 이런 것도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퇴사도 20살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경험을 겪다 보니까 사실 지금 직업 이 상담사 이런 과정을 준비하고 하는 것도 사실 이거 직업 상담사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이걸 알아가는 좀 시간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정말 내 자아가 뭘까? 자아 갈등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저희 한번 같이 자아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딘에 대해서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모형을 구체화시킨 보딘이 직업상담 과정 3단계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보딘의 직업상담 과정도 있구나. 자, 이분이 저희가 앞에서 봤던 의자정보 이제 선택, 얘도 굉장히 잘 나오지만, 자, 뜬금없이 탄중변, 어디서 들어본 거는 같은데, 이 문제도 굉장히 심심치 않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저희가 20년도에 받고 23년도에 받고 빠르면 25년, 26년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자, 그래서 얘를 보면 또 굉장히 생소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 상담 과정 3단계, 약간 브레이드 필드의 정제동처럼 저희가 여기서 3단계를 묻는 거를 3단계가 많기도 하고 묻는 거를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애다. 자, 의자 정보 선택, 뭐 무브러흥, 윤근적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누구나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애들은 좀 뭐 내용도 어렵고 설마 나오겠어? 보든에서 나오면 이제 그런 거나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좀 눈여겨보지 않는 문제다. 자, 그런데 저희는 말했습니다. 개정이 되거나 신출을 벌이더라도 아는 빈출만큼은 그래도 알고 가자. 자, 그래서 제가 보딘 이야기하면 자, 계속 드리는 이야기. 제가 수속 중, 보딩 할 때 이제 그 출국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신 역동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결혼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휘뚜루마뚜루 마치고 나서 이제 보딩 신혼여행을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제 뭐 상담을 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탐색과 이제 어디를 갈지 휴양지로 갈까 아니면 관광지로 갈까 탐색을 하는 과정이다. 자, 그리고 이제 탐색을 하고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 이제 계약을 하겠죠. 자, 그래서 내담자의 욕구와 개인의 역동을 탐색해야 된다. 자, 신부는 나는 너무나도 관광, 이제 이런 프랑스 쪽으로 프랑스 빵도 먹고 에펠탑도 올라가고 나는 이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파워 이신 거죠. 그래서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고 욕구와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겠죠. 근데 이제 신랑은 네, 그냥 휴양지. 이제 정신 역동적으로 결혼도 했는데 좀 쉬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와이나 뭐 발리 이렇게 휴양지 같은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계약을 설정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중대하게 결정을 합니다. 자, 그냥 결정도 아니고 일반적인 결정도 아니고 중대한 결정. 뭐 우리가 중대하게 뭐 발표나 했지. 중대한 결정까지는 또 뭐냐? 성격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할지. 자, 우리 여행지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성격에 맞춰서 휴양지로 갈지 아니면 우리 욕구에 맞춰서 우리 휴양지를 맞추어서 아니면 나의 성향을 바꿀지를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정말 중대하긴 합니다. 이거는 성격은 뭐 에너지 방향을 떠나서 나는 그냥 좀 쉬고 싶다.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이 싸우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변화를 위한 노력이다. 자, 변화를 위한 노력은 이전 단계들 있잖아요. 탐색부터 결정을 내리기까지. 자, 이전 단계에서 결정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다. 자, 결국에는 여자한테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싸움을 방지하려면은 결국에는 예비 신부, 우리 여자친구가 하자는 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분이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 여자친구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맞춰줘야 되겠구나. 그러시면서 이전 단계에 중대한 결정을 먹은 것을, 그래. 내가 가서 짜증도 안 내고 계획을 우리 여자친구가 다 알아서 짜 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맞춰 오시면 되는 성격이면 또 괜찮은데, 또 이 여성분은 이 남성분한테 굉장히 계획을 짰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거기서부터 또 싸움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혼여행은 싸움의 연속이다. 그래서 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서로가 뭔가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 이거 알아볼 테니까 뭐 오빠는 맛집을 알아봐. 약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서로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만한 스토리텔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신혼여행은 싸울 걸 대비하시고 가시는 게 신혼여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싸울 것 같다. 그럼 국내로 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탐색과 계약 설정, 그리고 중대한 결정, 그리고 변화를 위한 노력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보딘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5번 윌리엄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딘과 대조되게 물어보는 윌리엄슨. 그래서 보딘이 나오거나 윌리엄슨이 나오거나 직업 상담이나 이제 이런 심리 문제에 관해서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윌리엄스는 직업 상담 문제 유형, 뭐 3가지를 묻거나 4가지를 묻거나 다양한 형태가 있고, 특히나 20년도에는 굉장하게 장엄하게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직업 의사결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변별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변별 진단을 뭐 분류하는 4가지 범주를 써라라고 했는데, 일단 윌리엄슨이든 보딘이든 저희가 뭐 이번에 특성 요인이 뭐 윌리엄슨이라는 거 이제 처음 알았지만 20년도 문제 풀면서, 자, 특성 요인이 이제 뭐 빠진다 안 빠진다 해서 이제 이 부분을 필기 때도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워낙에 빈출이다 보니까 필기 때도 가져갔던 부분이고, 저희가 입에 무불 어흥이 붙는 이유도 필기에 영향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상담 파트로 빠지면서 그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가져는 가시되, 저희가 일단 회차를 보거나 그리고 이 문제가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를 여러 회차를 좀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의 그런 변형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져가시는 게 맞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문제를 이렇게 직업 상담 문제 유형이다라고 보고 가는 것과, 또 이렇게 뭐 특성 요인이, 이제 특성 요인은 이런 말은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막 변별 진단이니 보딘에서도 변별 요인을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요인이 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뭐 변별 진단이니 뭐 보딘에서도 변별 요인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변별 진단 요인,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저희는 직업 상담 문제 유형, 그리고 누구? 학자를 기억하면서, 어차피 윌리엄슨 해도 저희 무브렁밖에 모르기도 합니다. 근데 3가지라고 물어보면 내가 모르는 게 따로 있나? 라고 생각이 들고, 변별 진단이랑 변별 뭐 이런 요인은 뭔가 이름이 너무 새롭게 느껴져서 내가 모르는 다른 이론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뭘 물어보고 어떤 학자를 물어보는지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 어차피 아는 거 윌리엄슨 하면 무브렁밖에 모른다. 특성 요인을 하셨던 이론가인지도 난 몰랐다. 자, 그랬을 때 무브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무선택이다. 직업을 선택해 본 적이 없거나
뭐 그런 선택할 인식조차 없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불확실한 선택은 자신의 이해와,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해 부족입니다. 자, 자신의 이해와 직업 세계의 이해 부족으로 선택에 확신이 없는 거다. 자, 어리석은 선택은 저희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관계없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다. 그래서 흥미와 적성 이야기 나오고, 자, 흥미와 적성 어차피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연결이다. 자, 관계없이 현명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흥미와 적성에 여기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적인 선택을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저 항상 드는 예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은 부모나 그런 뭐 가족들의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과 전혀 상관없이 뭔가 너는 뭐 선생님이 돼야 돼, 너는 공무원이 돼야 돼 하면서 이렇게 막 공무원 그 막 정말 노량진에서 막 열심히 그죠? 꽃밥 먹고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서 정말 누구의 권유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할 때 대표적인 예로 드는 거고,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나는 노래를 음치에 박치에 정말 이 음이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자기는 너무 가수 가고 싶대요. 자, 그랬을 때 모순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선택과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는 차라리 이제 이런 무선택과 불확실한 선택보다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행동적으로 진취적인 건 좋으나 어떻게 보면 다시 도루묵이에요. 이렇게 돼서 계속할 확률은 적거든요. 그래서 흥미와 적성을 계속 저희가 직업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런 요소들이 정말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내 흥미와 적성을 찾지 못한 20대의 나를 돌아보면 지금 30대인 지금 저로서도 아직 막막해요. 그래서 뭔가 무선택은 아닌데 사실은 불확실한 선택이 좀 많이 크다. 뭔가 선택의 확신의 경우 지금 직업 상담사를 준비하는 게 과연 내 길일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지금 직업 상담사 실기를 준비하면서 이거 시험 실기 꼭 붙어야 돼. 이게 나중에는 진짜 내가 그때는 그걸 뭐라고 그걸 그렇게 아등바등 따르고 했을까? 그런 순간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하되 그 노력에 뭐 머리띠를 싸매고 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능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공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혹시나 이게 내가 맞는 흥미와 적성은 아닐까?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소통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보고 정말 한 분 한 분 응원을 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6번째 학자 100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00에 대해서는 25년 1회차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인지에 관련돼서 묻는다라면 100보다는 앨리스의 REBT 이론이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그렇지만 인지적 오류와 인지적 명확성의 유형이 조금은 다르니까 한 번은 보고 가셔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인지적 오류는 제가 말씀드리길 필름이 끊겼다. 자, 그래서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삐 하면서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흑과 이제 술을 그만 처먹어라. 개선해라 해서 흑과 개선이다. 자, 그래서 흑백 논리는 뭐 아니면 도와 같은 양자택일적 사고. 제일 무서운 질문. 자, 나야 걔야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치정극을 이제 이뤄나가는 거죠. 자, 과잉일반화는 특정 사건의 결과를 다른 관계없는 상황까지 일반화하려는 오류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특정 사건이 이제 뭐 내일도 아닌데 어떤 사건을 보고 다른 관계없는 상황까지 일반화하려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 털렸대요. 자, 그런데 어머,
우리 집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른 관계없는 상황까지 하면서 갑자기 서랍을 뒤지고 뭐 훔쳐진 게 없나 이런 식으로 관계없는 정말 특정의 사건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즘에 뭐 프로파일링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게 정말 특정 사건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다른 관계없는 상황까지 내가 저런 장면을 봐서 뭔가 오늘 불길한 예감이 들어. 뭔가 되게 재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뭔가 유리가 깨졌어요. 컵이 깨졌어요. 오늘 재수가 없겠구나. 갑자기 까치가 울어요. 오늘 행운이 오겠구나. 다른 관계없는 상황까지 일반화하려는 오르다. 자, 개인화는 자신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실을 자신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업 상담사니까 직업 상담사가 이번에 이제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 자, 그런데 저희는 직업 상담사의 이제 그 시험률, 합격률만 보고 가면 됩니다. 저희와 상관 있는 것은 직업 상담사예요. 근데 갑자기 저희랑 같이 시험을 봤던 대기 환경사가 시험이 어려웠대요. 그럼 자신과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 직업 상담사가 어려웠다라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 맞아요. 자, 그렇지만 대기 환경 기사의 시험이 어려웠대. 자, 그래서 직업 상담사도 그래서 시험이 1차가 어려웠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개인화다. 자, 그리고 선택적 추상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상황의 긍정적인 부분은 다 빼고 긍정적인 부분을 지금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세부 사항에 머무르는 오르다. 자, 1차에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2차에 이제 뭔가 두 번째 회차에 이제 또 떨어졌어요. 세 번째 또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져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진짜 이걸 준비할 운명이 아닌가 봐. 내 머리가 그렇지 뭐. 약간 이러면서 나 진짜 죽어야 되나? 나 진짜 세대라가린가? 진짜 빡대가린가? 나 왜 이러지 진짜? 약간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그래, 이거 한 번은 기회요, 두 번은 시도요, 세 번은 나에 대한 약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이 계속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트라이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난 잘하고 있어,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고 라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마음을 세뇌하고 되뇌이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저희는 붙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챙겨가셔야 한다. 내가 정말 세대가리여서 진짜 뭐 금붕어 머리만도 못하나 하면서 뭐 온갖 동물 다 나옵니다. 새 나오고 금붕어 나오고 이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적 오류를 범하지 말자라고 해서 인지적 오류 챙겨가시고 그 다음은 인지적 명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인지적 명확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인지적 오류라고 해서 필름이 끊겼더라면 명확성은 그래도 조금의 인지력은 있는 것이다. 자, 그랬을 때 내담자의 유형, 어떤 유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뭐 두 가지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뭔가 긍정과 부정,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사고이다. 자, 그리고 복잡한 오정보, 단순한 오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오서방도 아니고 이 오정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잘못된 오자를 써서 잘못된 정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복잡할 수도 있고 단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구체성의 결여. 뭔가 말을 하는데 팩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말은 장황한데 뭔가 핵심이 없는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강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인지적인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에게 이런 유형 5가지지만 뭐 이게 있다고 해서 뭐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뭐 그렇게 보다기보다는 그래도 인지적인 오류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뭐 누구나 이제 조금의 그런 인지적인 그런 능력을 뭐 완전하게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가다 이제 이러는 거 말고 그냥 저희가 인지 능력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느낌을 그냥 이론적으로 100은 이렇게 판단을 하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뭔가 사람이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좀 저도 이제 뭔가 강박적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또 너무 병적으로 강박적이진 않고 그리고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고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저도 이게 너무 초짜인 게 티가 나서 구체성도 결여되고 뭔가 말에 포인트가 좀 없다라는 게 가끔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가 최초 분석법을 배웠잖아요. 자, 그랬을 때 관찰법, 체면설관이다라고 해서 관찰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관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최초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구체성이 결여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애쓴다, 부단히 애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귀엽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양복단 구강에 잘 넘어간다. 그래서 양복을 입은 번지르르한 사람의 그 구강의 입놀림이 뭔가 말을 혹하게 해서 마음을 훔쳐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준다. 일명 로맨스 스캠. 그래서 물론 요즘 꽃뱀이다 뭐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확실히 이런 더 심하게 좀 이렇게 작용이 되는 게 이제 외로운 여성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그쵸? 그러는 양복단 구강을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다음 학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타 학자를 테마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스피어만, 고트프레드슨, 로, 긴즈버그, 갤라트에서 들어봄직한 학자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학자도 있고 이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께 가져가라, 가져가지 말아라 이거를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 지금 여기 스피어만의 같은 경우도 16년 3회차 그리고 22년에 나와서 얘가 확실히 나올 겁니다 라고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고트프레드슨 같은 경우에도 25년 1회차에 가뿐 나와서 일단 힘성사내 고트프레드슨이 누군지를 몰라도 힘성사내는 아주 열심히 적고 왔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고트프레드슨은 23년인가 나왔던 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타 학자로 따로 뺐고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스피어만의 지능에 관한 이 요인설에 이제 관련해서 쓰래요. 근데 이 말은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수도 있다.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자, 왜냐하면 제가 항상 문제를 볼 때 일반지능적인 문제다, 특수지능적인 문제다, 자,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정말 일반지능으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저희 직장 문제는 특수지능이어야만 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자,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저희 직장 기준으로 일반 지능에 관련된 그쵸? 문제라고 할게요. 자, 일반은 정말 모든 지적 활동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직장 기준으로 치면 인터넷 상담 우리가 아직 안 봤지만 인터넷 상담에 대한 장점 6가지를 쓰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직업 상담사가 아니어도요, 정보 처리 기사님도 쓸 수 있고, 인터넷 세대인 사람들은 다 쓸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을 안 쓰시는 분이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지능, 이런 문제들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6가지를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지적 활동에 포함된 이런 단일한, 그러니까 간단한 추론 능력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특수지능 같은 거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똑같은 정보를 예로 들게요. 자, 인터넷도 뭔가 정보적인 거지만 이번에 브레이드필드인지 브레이필드인지 스타필드인지 모르겠지만 이 브레이필드의 정보적 기능 글씨가 좀 개판이지만 정보적 기능의 정제동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분을 몰라도 정보적 기능을 알아야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명 정제동 사태. 그래서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데 포함된 여러 가지 능력이다. 저희가 특정 과제, 지금 이 직상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이것도 보면 스피어만의 지능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특수지능이죠. 일반 사람이 스피어만을 알겠어요? 저희가 모르겠어요. 뭐 문과나 그런 국문학과나 이렇게 창작하는 분들은 세익스피어는 알겠죠. 그리고 음악을 하시는 분은 스피커는 아시겠지. 그런데 차라리 스피커에 대한 요인을 쓰라고 하면은 저희가 쓸까 말까 하는데 스피어만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 사람이 이요인설이 있든지 말든지 이것도 또한 특수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사를 준비하는 학우님들만 알 수 있는 특수 능력이 바로 특수지능이다. 그리고 모든 지적 활동, 그냥 고급스럽게 썼다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지능을 일반 지능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고 이 스피어만은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왜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제가 너무나도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스피어만 일반지능, 특수지능을 쓰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자연스럽게 녹여가야 돼요. 뭔가 외우고 달고 할 문제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스피어만을 만나 배웠다. 다음은 저희가 고트프레드슨으로 만나 뵙도록 고트프레드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교재의 시초가 되어주신 고트프레드슨의 직업과 관련된 개인 발달의 4단계, 개인 발달의 4단계를 제가 노린 거는 아니고 저의 발달도 지금 굉장히 더디고 있는 판에 고트프레드슨이 여자 학자로 힘성사내 라고 해서 사실 다른 거는 고사하고 고트프레드슨 하면 힘성사내다 해서 25년에 신명나게 성탐 확률세 다음으로 아는 문제를 적었다. 성탐 확률세랑 고트프레드슨은 이제 유일하게 나이가 나와 있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제가 친절하게 나이를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힘과 크기, 이제 성역할, 사회 가치, 이 말도 굉장히 심오하죠. 내적 고유한 자아다. 자, 그랬을 때 힘과 크기, 자, 서열과 힘이다. 그래서 맞지도 않는 구두를 신어가면서 아빠 흉내를 내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이다. 성 역할은 어느 순간 이렇게 2차 성징과 뭔가 이렇게 어릴 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부터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별에 따라 역할의 차이를 깨닫는 단계이다. 자,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뭔가 이 사회적 가치라는 말이 좀 생각이 안 난다. 자, 그래서 제가 싸가지다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이렇게 외워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하나를 외우면 하나가 생각이 안 납니다. 자, 내고자라고 해서 싸가지, 그래서 내고자라고 해서 이렇게 외워달라. 자, 내고자라고 했더니 이제 너무 이제 19금적으로 선생님, 너무 정말 너무 재미지신데 난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어 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으신데, 그래놓고 제일 먼저 고트프레드슨 하면 힘성사네 라고 제일 먼저 답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자, 싸가지, 뭔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약간 이미지 메이킹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요즘 텔레비에서도 난리도 아닌데, 일단 어쨌든 그냥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말 그대로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자아 성찰을 통해, 자, 내가 고자다. 자아 성찰을 통해서 직업적 포부를 하던지 아니면 성역할의 포부를 하던지 더 발달하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고트프레드슨은 사실 어떤 이론가냐면 직업 포부 발달 이론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딱 아는 거, 여자분이시라는 거, 직업 포부 발달을 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2회차, 3회차 때 얘를 만나고 싶겠지만 당분간은 만날 일이 없으시다. 1회째 나와서 얘는 이제 당분간 출제가 한 26년쯤, 이제 23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27년쯤이나 보실 수 있는 문제라는 거. 그래서 고트프레드슨 이렇게 가고 다음 학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학자는 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영어를 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라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제가 로하고 가로하고 치니 이렇게 영어를 적어두었습니다. 자, 뭐 수직 차원이니 수평 차원이니 그냥 로의 6단계 하면은 저희가 전문과 숙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전문, 자, 고급, 중급, 준이 있다. 자, 제가 항상 이거 좀 저만의 뭔가 좀 독특한 연상법인데, 그 북경오리, 로스 아시나요? 그 로스라고 해서 이제 로스, 북경 전문 식당에서 먹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북경오리가 요즘은 굉장히 대중화됐지만 중국에서는 제가 나름의 중국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지금은 좀 대중화돼서 한국인들도 이제 많이 여행 가서 먹기도 하지만 굉장히 특별한 날 먹는 이제 그런 고급진 요리였다. 자, 그래서 진짜 고급 식당에 가야지 진정한 그 북경오리의 그 탄탄한 단백질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급에서도 팔고 중급 전문 관리해서 고급, 중급, 그리고 준이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이 아니라 고급, 중급, 준이다. 왜냐면 초급하면 조금 뭐가 없어 보이니까 자, 고급 전문, 그리고 중급 전문. 그래서 고급 중식당에서 준다. 뭐를? 로스, 북경 오리 로스 고기를 준다. 근데 주방장이 숙련된 우리 주방장님께서 해주시는 요리가 맛있다. 자, 숙련, 그리고 반숙. 그래서 뭐 반숙 계란 후라이를 준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반숙 거기에다가 비빔밥에 뭐 반숙 후라이를 올려준다. 뭐 암기팁에 뭐 그런 재미난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아, 중국에서 한국 손님이어가지고 그냥 비빔밥에 반숙을 주셨나 보다. 그래서 숙련과 전문, 그래서 로스, 오리 로스 요리는 전문, 그리고 숙련된 주방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쓰실 수 있고, 자, 얘는 24년 2회차에 나오고 19년, 지금 19년도에서 굉장히 많은 기타 학자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5년 1회차도 19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19년에만 나온 애들을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2회차에서는 그래도 빈출해서 더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좀 이제 확신을 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1회차보다는 쉽지 않을까라는 염원을 가져가면서 자, 1회차가 제일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 저희에게는 2회, 3회가 열려 있으므로 같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긴즈버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긴즈버그라고 해서 환장한다, 환자현까지는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나이가 얘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나이를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4, 6, 4 해서 6살부터 시작된다는 거. 6살에서 10살, 11살에서 17살, 18살에서 22살인데 어쨌든 6부터 시작해서 4, 6, 4를 더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환상기는 저희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환상을 갖고 비현실적인 탐색을 하는 겁니다. 자, 잠정기는 내재되어 있는 자, 좋아하는 관심 분야, 자, 잠정돼 있는 내 끼를 발산하는 그래서 취미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 자, 현실기는 이게 정말 문제에 잘 나오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24년 3회차에 아주 최근에 나왔고 18년도 그리고 14년 얘 4년이고 여기서도 지금 한
거의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애요. 그쵸? 그래서 탐구특이다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취업 기회를 탐색하고 노력하는 단계다. 구체화 단계, 자신의 직업 목표를 구체화하고 특정 직업 분야를 몰두하는 단계다. 특수화랑 구체화랑 좀 뭔가 비슷하지만 특수에서는 이제 훈련이 들어갑니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특정의 진로에 맞는 직업 훈련을 받는 단계다. 자, 구체화한다는 것은 직업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목표를 이제 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구체화하고 직업도 일반적인 다양한 직업을 이럴 시간도 없다. 그것은 탐색 단계에서 이미 맞췄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직업, 특정 구체화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색이 있는 뭔가 수채화다라고 해서 이 화 들어간 거는 특정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당연히 구체화하고 특정 직업에 몰두하는 것, 그리고 특수화는 특정 진로에 맞는 직업 훈련을 받는 단계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현실기는 좀 나름의 최신의 문제여서 사실 긴즈버그가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이 탐구특을 묻는 문제는 굉장히 이제 자주 이렇게 나왔던 애지만 24년 회차에서도 진짜 오랜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25년에 사실 바로 나올 확률은 좀 적습니다만 자, 긴즈버그에서 굳이 나온다면 이제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에서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잠정기에 저희가 흥능 가전이라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 제가 책에다가는 실어 두었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론서를 가지고 계신다라면 이 잠정기를 한번 흥능 가전이 뭐였는지만 쑥 한번 훑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실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빈출이지만 환잠현을 역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나이 사육사다라는 거까지 아시면서 환상기는 정말 말 그대로 환상을 하는 거고 잠정 뭔가 잠재되어 있는 좋아하는 관심 분야와 취미에 대해서 이제 폭발해내는 시기이다. 현실기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환상을 버리고 내재되어 있는 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 취미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돈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먹고 살기 바쁘다. 라고 해서 현실을 찾아가는 우리 긴즈버그 스토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긴 듯 길지 않은 이 긴즈버그를 끝내고 갤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갤라트에 대한 문제로 이제 마지막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갤라트가 제시한 직업 의사결정의 상담 과정 8단계를 순서대로 쓰래요. 자, 이 문제가 지금 22년 2회차에 나오고 19년에는 1회 3회차에서 나왔다. 자, 8단계인데 일단 1단계랑 8단계는 주어지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저희가 6개를 이제 메꾸면 되는데 자, 갤라트, 저희가 젤라또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들이든 딸이건 지간에 이제 너무 이제 백수백조로 너무 이제 들어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내가 정말 사업이라도 자영업이라도 이렇게 차려줄 테니까 너가 한번 계획을 해서 이렇게 조금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나한테 좀 가져와 봐라. 그러면은 내가 괜찮으면 이제 조그만한 카페라도 하나 내주겠다. 젤라또 카페라도 하나 내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마침 이제 먹성이 좋아서 먹보예요. 그래서 정보 수집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저희가 쭉 마련을 할 건데, 자, 열대 과일로 젤라또를 만들어 보기 시작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열대 과실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결과를 예측해보고 실현 가능성을 예측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맛을 보고 테이스팅을 하는 거예요. 자, 열대 과실로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망고, 파파야, 뭐 이런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가 신선해요. 아주 두리안 맛으로다가 신선하게 해봅니다. 자, 근데 이 두리안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평가를 해보고 의사결정,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해서 평가를 하고 다시 재검토를 들어간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목보 정보를 수집하고 세 번의 대안을 엄격하게 걸친다. 열대 과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가져가는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가치평가, 그리고 의사결정 해서 겔라트 나오면 우리가 젤라또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좀 신선하고 프레시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